모두가 열심히 산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이 원하는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더 마인드 책에서는 완전 근원적인 문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는 우리의 무의식에 부자의 소프트웨어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세까지 우리는 가난하고 평범한 부모 밑에서 그들의 생활을 보고 그대로 자랍니다. 그때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다운로드하게 되는데 가난한 부모 밑에서는 가난의 소프트웨어를, 부자 부모 밑에서는 부자의 소프트웨어를 보고 듣고 자라게 되며 내 몸 안에 탑재한 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 안에는 부자의 소프트웨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지, 나도 모르게 깔려 있는 가난의 소프트웨어가 나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나에게 깔려 있는 가난, 중산층의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마인드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마인드의 전환입니다. 이 책에서는 돈 버는 법과 같은 방법론적인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돈 버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결국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브에커의 저서 백만장자 시크릿에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난, 중산층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갈아 끼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일까? 아니라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서 퇴근하고 미친 사람처럼 밤거리를 수십 킬로미터씩 걸어다니며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찾게 되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 길이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공부하게 되며 일로 성공하고 싶다면 승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겠죠.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조차 진짜 원하는 목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목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살고 싶은 곳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주택인지, 아파트라면 어느 도시의 몇 세대, 몇 층, 가격대는 얼마이며 매수 시점은 언제인지까지 상세하게 그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내가 그곳에 도착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목표를 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기껏 그 목표를 쫓아서 힘껏 달려왔는데 이루고 나니 허망하고 무기력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이어족을 선언한 한 사람은 30대 후반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을 벌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출근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하면서 인정받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목표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함에 빠진 것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5에서 8만 개의 생각을 하는데 대략 5만 개 중 5%에 해당하는 2,500개 정도의 생각만 의식하고
47,500개의 생각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무의식의 생각들을 나의 목표가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소리내어 말해보고 손으로 적고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시각화하는 모든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바를 무의식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저자는 불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해보라고 말한다면 상상하기, 그리고 감사하기라고 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상하기와 감사하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상상하기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5분에서 10분 정도 원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감사해? 감사할 일이 많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자는 감사하는 방법을 2가지로 설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상상하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고 그에 대해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건강한 몸, 숨 쉴 수 있는 공기, 책을 볼 수 있는 두 눈 등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가져보세요. 이외에도 내가 원하는 삶을 문장으로 만들어 100일간 100번 쓰기, 그리고 100번 말하기 등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글로 쓰고 매일 상상하고 감사함을 느낀다고 성공이 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한 여정은 무척이나 고단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무의식에 긍정적인 마인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고 내가 성공으로 가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책을 꾸준히 읽으려고 노력하는 이유 또한 같습니다. 계속 내 무의식에 성공할 수 있다는 바람을 넣어줌으로써 책을 통해서 내 무의식을 건드려주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 책을 읽는 사람이 없고 그와 관련된 대화를 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성공의 마인드를 얻을 수 있는 건 책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가까이 하시고 진짜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내 안에서 찾아옵니다. 오늘의 책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